집중 토론 유병욱 경희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와 함께 임박한 총선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22대 총선 본선거 기준으로 일주일, 그리고 사전 투표 기준으로 하면 뭐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야가 지금 총선 판세를 이제 예상한 수치를 보면 국민의힘은 90에서 100석, 민주당은 110석 플러스 알파 확보할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제외한 것이고 아마 아주 그 박빙의 그 지역들은 좀 여야 모두 이렇게 뺀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8일부터 이제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무렵에 내놨던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다소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당장 이틀 후인 4월 5일과 6일에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사전 투표율이 36.9%였고 예. 22대 총선에서 26.7%로 전체 투표율의 40% 이상이 사전 투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선이 사실상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예. 민주당은 좀 부자 몸조심하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지지층의 실망이나 이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소폭 상승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재까지의 판세는 국민의힘이 맹추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야권이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122석이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여당 후보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표만 이겨도 당선이 되는 승자 독식 구도이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더라도 확보 의석수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103석,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6석에 그치면서 무려 87석의 차이가 발생했고 예. 그 의석이 그대로 반영돼서 전체 의석수도 위성정당을 포함할 때 183대 103석으로 80석 차이가 났는데요. 22대 총선 판도도 크게 좀 다르지 않은 여건이 좀 대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현재로서 여당의 우세 속에 여권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수도권 26곳을 포함해서 예. 55개의 지역이 박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야권의 200석 이상도 여전히 좀 가능한 분위기고요. 21대 총선 당시를 보시면 그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할 수 있는 의석을 민주당이 확보했었고 그 당시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만은 입법 활동이나 각종 의정 활동에 있어서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좀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요. 만약에 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뭐 개헌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각종 특검법의 발의라든가 또 예. 탄핵도 가능한 의석수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 대한 혼란이 좀 빚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 절대 권력을 주지 않으시고 적절하게 좀 균형을 맞춰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회초리될 때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선진화법을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비례대표 포함해서 12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게 국민의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빙의 지역에서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쏠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박빙의 쏠림이 있는 데서 이제 민주당으로 갔을 경우를 이제 상정해서 말씀을 해준 부분이 있고, 만약에 또 반대 상황이 또 일어나면 또 상당히 또 지금 현재 어떤 판세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뭐 지금 국민의힘 여권의 그 기사나 인터뷰들을 보면 예. 빠진 단어가 하나 보여요. 총선 승리. 이 단어가 최근에 아예 빠졌습니다. 예. 대부분 좀 승기가 좀 기운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고 오히려 이제 지금 지지층 결집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지층 결집의 호소가 뭐 탄핵 저지선 또는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100석 확보를 위한 지지층 결집. 요게 지금은 당장 당면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게 단순히 읍소 전략이 아니고 실제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지 목표 의석수 지지 현재 그 판세를 예. 저는 이 일주일 전과 변함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여권 지지층 결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소 높여서 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예. 저희가 정말 그 100석 이상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그만큼 국민의힘의 어떤 그 분위기가 판세의 어떤 반전의 그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제 대통령의 담화문 예. 발표를 통해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찾을 듯했는데 그 담화문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금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듯이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이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공표할 수 없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되죠. 그래서 선거일부터 이제 6일 전부터 선거조사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공표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이제 오늘까지 이제 그 실시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보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제 접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이제 되는데 이 기간 중에 과연 이제 막판에 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면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여론조사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에 승산 있는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밴드 웨건 이펙트나 열세가 있는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언더독 이펙트가 발생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차원, 또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차원에서 현행 선거법은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든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후보자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유권자의 거대한 측면에서는 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고 찬반이 반반 비슷합니다. 그렇죠. 작년 선거안위에서는 이제 공표 금지 기간 폐지 의견을 낸 바도 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된 바 있는데 미국, 영국 등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곳에서는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이 없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선거일 포함 이틀 전까지만 금지를 하고 있는데 뭐 잘못된 여론조사나 허위에 대해서 명백히 책임을 묻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또 국민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한 걸 감안해서 이 부분 좀 단축이나 폐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 남은 기간 판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그 의대 증원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공백 해소가 가장 중요한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이 그 지지율 반등 방안이라 좀 평가가 됩니다. 그 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전제금의 무제한 무기한 투입이라든가 뭐 5세 무상 보육 중에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의료 공백 해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 그리고 이제 물가와 관련한 이제 좀 획기적인 대책 이런 부분을 이제 변수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떤 거 예상하시는지요? 가장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수는 의료 공백 사태죠. 예. 의료 공백 사태가 이제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뭔가 반전을 모색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행간을 보니까 뭐 조정의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면서 적극 대화로 지금 이제 채널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극적인 뭐 타협의 그런 계기점을 찾는다면 뭔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반전을 노릴 만한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충청권에 그 동안에 국민의힘이 공을 엄청나게 많이 들였어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충청권의 여론조사를 보면 접전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충청권에서의 승부, 그것을 위해서 뭐 국회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충청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것도 사실은 이제 선거 전체 결과와 상관없이 충청권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승리를 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켜봐야 될 변수.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문제하고 이제 충청권의 표심이 어떻게 이제 향할지 이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 등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이렇게 이제. 어제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전공의들과 지금 7주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한 그 기간이 벌써 7주째 접어들어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이라도 어떻게 머리를 맞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좀 전공의 파업이 벌써 7주차가 되면서 의료 공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윤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서 2,000명 증원하는 인원에 대해서 유연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계, 특히 전공의 단체에서 화답을 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뭐 국민이 반대해도 필요한 계획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과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사수 증원은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또 원하는 상황이나 측면에서 더 필요하고 절실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선거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한 부분 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대화의 장이 열렸으니까 더 이상 국민의 의료 공백 사태 속에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가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또 의사분들도 이제 병원에 돌아가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과연 그런데 이제 오늘이나 이제 뭐 내일이라도 만남이 이제 성사될 수 있을지 여기에 지금 모두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전공의들이나 의료계에서 과연 전향적인 조치로 인식을 하고 대화에 나설까? 예. 그러기에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담화문에서 2,000명 정원 조정 이제 그 증원의 필요성, 당위성, 과학성 엄청나게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뭐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정원 조정의 여지가 있다. 사실은 저는 그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예. 대통령실에서 우리의 행간에는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는갑다 그럽니다. 근데 참 전공의 입장에서 그거 감지덕지하고 대화에 나설까요?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막상 2,000명에 대해서 고수를 하게 되면 예.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손만 들어주고 사실 자신들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내부에서 대화에 나서는 게 명시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또는 대폭적인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은 쉽게 대화가 열리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정말 대화 의지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예.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면 전향적인 자세를 대통령의 육성으로 직접 내놔야 된다. 안 그러고서는 대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전에 어떤 그 약속이 있어야 만남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만약에 지금 저 변수로 두 분 다 이제 의정 갈등을 이제 꼽아 주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 뭐 사전 투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본투표인데 이 문제가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투표 표시면은요? 일단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말이죠. 예, 그렇죠. 현재 여권 상태에서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변수 해법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만큼 이제 정부와 여당은 절실한 상황인데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화답해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 교수님은 뭐 만약에 이제 뭐 협의 대화의 어떤 그 자리라도 이제 마련이 된다면 어떤 표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뭐 저는 극적인 반전이나 뭐 변화보다는 예. 하락 추세를 지금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화의 소통의 창구가 열리게 되면 예.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하락 추세가 이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은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담화 발표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대화의 장이 열렸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전 투표 시작되고 이렇게 버리면은 효과가 이제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 오늘 지나서 이제 극적인 만남이 소위 사전 투표 기간 이후에라도 생긴다면 예. 뭐 하락은 맞겠지만 반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선거 막판에 이제 가장 큰 이제 변수가 될 걸로 두 분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기 수원 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막말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됐죠. 이대생 성상납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군 위안부 관계 발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이 여권과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나온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언급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당에서 사과를 이제 권고한 뒤에야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 점은 좀 아쉽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민주당의 일부 논란의 후보들이 있는데 현재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뭐 전체 판세도 괜찮고 일주일 좀 버티고 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검증되고 스크린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이제 유권자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할 일만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의 각종 발언은 이제 방송에 옮기기도 민망할 정도의 좀 망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본인은 역사학자로서 논문에 근거로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해당 논문을 찾아보니까
파티에서 직접적인 성적 유형을 제공하지는 않았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상납이 아니었음이 논문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제 김준혁 후보가 예능이나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좀 자극적으로 각색했다고 보여지는데 예. 개인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이 외에도 뭐 양문석 후보 문제라든가 공영원 후보의 뭐 아빠 찬스 증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눈높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사퇴하게 되면 의석 한석 포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후보 차원에서 사퇴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국민들께서 현명한 유권자께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선택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앞서 양문석 후보를 중심으로 한 또 부동산 리스크로도 상당히 이제 곤혹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좀 표심에도 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나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수도권의 후보들은 이런 게 이제 혹시라도 역풍으로 불까 좀 네. 불안해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재는 맞습니다. 예. 악재가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사실은 뭐 사전에 걸릴 수 있었느냐? 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어떻게 사전에 검증합니까? 네. 좀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네. 지금에 와서 사퇴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논란으로 사퇴를 하게 되면 다른 후보들까지 이제 공세가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럽지만 네.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지금 가래로 막은 상황이에요. 네. 애초에 박정희 대통령과 위안부 관계에 대해서 이건 사실 팩트에 기반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과를 했다면 예. 사실 이대 관련된 이 논란의 발언은 얼마든지 이제 사실은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논란 이후에 이게 또 다시 터지니까 네. 이거는 뭐 변명도 못 해보고 네. 아까 낭랑클럽의 성격에 대해서 2004년 논문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성매매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 단어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논문에 이제 보면은 종합적으로 이 행동을 매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앞뒤 맥락 없이 얘기를 잘라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네. 이 위안부 발언을 해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몰려가지고 지금 김준혁 후보가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의 이 도덕성 논란이 뭐 지금 수도권 판세에 그렇게 뭐 좋다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 심판론의 바람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 스푼 좀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간 그런 정도의 효과라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논란이 된 이슈들에 대한 또 대응 그리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제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